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은 네이처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제가 네이처셀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네이처셀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종목이 RNL 바이오거든요. 네, RNL 바이오고 사실 이 RNL 바이오는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고 과거에 그 RNL 바이오가 주식시장에서 정말 사고를 많이 쳤었죠. 네, 특히 이제 이 줄기세포라는 이 용어가 주식시장에 처음 태동했을 때, 뭐 그때가 제 기억에 한 2007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네, 그쯤에서 시장에서는 이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움직였었고요. 사실 RNL 바이오는 당시에 특히 금융위기 직후 2009년도쯤 그때는 시장에서 줄기세포 관련주가 움직일 때 나름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RL 바이오 이야기를 네이처셀 할 때 왜 하냐면 이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RNL 바이오의 회장이 라정찬 씨였고 지금도 보시면 라정찬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알바이오 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알바이오가 사실 RNL 바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NL 바이오를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이처셀을 검색을 하면은 한번 우리 같이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처셀, 뭐 라정찬, 뭐 RNL바이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뜹니다. 2019년도 뭐 RNL바이오의 재현, RNL바이오에서 네이처셀, 라정찬 대조군 없는 임상 실험의 구속. 그러니까 항상 그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양반입니다. 라정찬 회장이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네이처셀이 상한가. 갑자기 근데 또 옛날에 2013년도에는 네이처셀 사면초가 RNL 바이오 전차를 밟나. 뭐 이런 식으로 참 정신 사나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선생님 상장 폐지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하한가의 이유는 상장 폐지 이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다. 예. 뭐 아니면은 회사가 뭐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요런 식의 어떤 그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뭐 감사 보고서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한가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일단 오늘 하한가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타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해서 4월 7일 날 공시가 하나 뜹니다. 공시 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정정 공시죠. 정정 공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식품의약처는 4월 6일 개발사인 알바이오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여 품목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가 떨어지면은 그게 악재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죠. 기업 경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오케이 하고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 여기 보시면은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허가 결과 나왔잖아요, 지금. 반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 시장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일단 보시게 되면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당연히 이익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어, 좀 사고를 쳐서 죽다가 간신히 살아난 기업이 하나 있죠. 신라젠. 똑같습니다. 재무제표 보게 된다면 똑같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신약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전통의 제약사죠. 전통의 제약사고 포트폴리오 상당히 다양한 상태에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기술 개발까지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되게 안정적입니다. 한미약품 아니면 유한양행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존 이제 제약사들이죠. 전통의 제약사들. 뭐 대웅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근데 이제 뭐 신라젠 아니면 뭐 코오롱 티슈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이제 코오롱 티슈진인데 보시다시피 돈을 당장 못 벌어요. 아니면 좀 유명한 회사도 있죠. 좀 큰 회사 SK바이오 팜. 이 회사도 그렇게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지만요. 그렇죠? 그나마 SK바이오팜은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모기업이 워낙 크니까. 하지만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언제고 늘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조달 하지 못하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이제 몇 개 안 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뭐 품목 허가를 받든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건 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형성된단 말이죠. 보시다시피 당장은 보잘것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는 기대. 그것 때문에 현재 이 우리 네이처셀의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1조가 넘어갑니다. 하한가를 갔는데 불구하고 1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래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 아니면 뭐 한미약품이나 일부 제약사들이 하는 것처럼 뭐 기술 수출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잭팟이 터질 거야. 엄청난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런 기대감으로 이 1조 원이란 몸값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겁니다. 뭐야? 왜 반려받았지? 그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몸값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솔직히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년 적자 기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솔직히 거의 상장 폐지까지 갑니다. 상폐까지 가게 되고 내지는 이 정도 시총이 안 나오죠. 끼케야 시가총액 뭐 200억, 300억 나오겠죠. 근데 네이처셀은 조가 넘어간다니까요. 무려 코스닥 150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 기대감 하나 때문에. 근데 오늘 그 기대감이 꺼졌기 때문에 즉각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네이처셀은 예측이 참 힘든 주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때 급락할 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 반등의 최대치는 여기 하락갭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빼셨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후로 더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빠졌다가 다시 더 올라왔죠. 더 올라왔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손쓸 도리 없이 이런 식으로 하한가에 들어가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해서는 팔기가 어렵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후루룩 빠져버리고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후루룩 빠져버리고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후루룩 빠져버리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대응하기 너무 어렵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대응하기 힘들죠.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다 꼽아버리면 사실 대응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폐지 사유로 하한가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지만 워낙 어려운 주식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특정 기술에 의해서 거기에 너무 의존해 갖고 이 시총이 형성되고 하는 이런 주식들은 매매가 너무 어렵고요. 분석도 너무 어렵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어떤 차트나 이런 것 관점으로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 너무 예뻤던 주식인데 하루아침에 하한가. 근데 RNL 바이오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RNL 바이오도 그랬습니다. 저 RNL 바이오 근처도 안 갔어요. 그래서 2009년도엔가 한번 매매해보고요. 그 다음에 근처도 안 갔습니다. 너무 거지 같아갖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오늘 그 한번
즉각 뭐 점화가 이렇게 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도 매도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엑시트 하시고 매도를 동참하시고 손절매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좀 마음 편한 주식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노다지 시장입니다.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다지 시장이니까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은 마음 편하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 관심 종목을 아낌없이 풀고 있고요. 일주일에 2회 매주 화목 저녁 9시 반에 제가 교육 강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카톡방 링크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면은 네이처셀에서 당한 손실 제가 메울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드리고 종목도 드릴 거니까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결국에는 네이처셀은 상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상폐 사유는 아니지만 나중에, 나중에 저는 과거 RL바이오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라정찬 이 양반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이 운영 방식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 어차피 분석도 안 됩니다. 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되었다가 무죄를 받았다가 또 구속이 되었다가 되게 말이 많았던 오너이고 그리고 현재 네이처셀도 진짜 예측이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늘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좋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잘 빠져나오시고 제가 좋은 종목 드릴 거니까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